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76회 우리 이론 문제 재무회계에 대한 거는 지난 시간에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풀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8번, 9번, 10번 세무회계 관련된 부가가치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여기서부터네요. 자, 8번 문제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하고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요 납세지 사업장에 관련돼서 납세지, 그 다음에 사업장 이런 것에 관련된 거 먼저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지는 어느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납세를 해야 되느냐, 여기 원칙이 사업장이 있는 지역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기본적으로는 그 장소가 있는 사업장이 있는 장소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요 사업장과 이외에 있던 것들 요런 경우에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거나 사업장이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느 세무서에다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요걸 참고하라고 부가세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 요걸 참고해서 여기를 여기 얘가 기준인 사업장에 관할 사무소에다가 신고납부하세요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예외 사항이었던 거예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그다음에 사업장이라고 부르는 명칭 중에서는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런 용어들이 줄곧 등장하는데, 직매장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직영이죠. 직영사. 직매장들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건 사업장으로 봐요. 그러나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요, 우리가 사업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치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 또는 임시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조건에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자고요. 사업자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원칙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두 번째,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이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여기 부동산 매매업 말고요.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그 부동산이 있는 주소에 관할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은 요 4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있다는 것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금계산서 제가 샘플로 하나 갖다 놨죠.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의 내용,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해드리면, 세금 7가지로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또는 학습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많이 보시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필요적 기재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공급자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것 요거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 공급자의 성명, 대표, 이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얘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 있죠? 요것만 해당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요 세 가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세금계산서에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왜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아야 되느냐면 이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오류, 하나라도 만약에 오류가 나거나 누락이 되면은 여기 매입세에 공제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지난번 여기 부가세 때 배우셨겠지만은 불공사항 중에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되게 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또 실무 업무에서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세금계산서 받을 때가 많을 텐데 이거 정확히 판단 못하고 실수하게 되면 매입세 이거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그다음에 여기 공급 연월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상대 개념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용어도 구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배우시긴 하셨겠지만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오류가 나도 또 빼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고요. 보기부터 볼게요.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목적이 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대상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용어 자체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세대상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게 벌써 전제가 되니까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당연히 공급했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해야 되겠죠. 뭘 통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아니죠. 영세율이라 할지라도 영세율은 두 가지 경우가 발급하는 경우가 무슨 영세율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배웠겠지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수출업체예요. 수출업체는 국내에 있어요. 근데 여기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 공급가액 세액 있죠. 세율이 몇 퍼센트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0%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를 우리는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르거든요.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르는데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 그런 것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에 보시면 공급가액, 세액 다 있어요. 다만 어디가 다만 요 세액란이 0%의 세율을 적용해서 금액이 그래서 0으로 되는 것 뿐이지 여기 세액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이므로 거래가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보내야지 돼요. 근데 여기 발급 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얘는 틀린 것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세율 하면 흔하게 해외 수출하는 것만을 딱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해외 수출할 때는 그것도 영세율이 적용되죠. 아예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왜? 부가가세법은 내국, 국내에서만 징수되는 세금이에요. 외국에서 징수되는 세금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미국, 영국 이런 데로 발급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영세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물건을 공급할 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고 또 이 수출업체가 해외로 수출할 때는 그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거겠죠. 아시겠죠?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과세사업자는 이것도 말뜻이 이 과세 대상하고 똑같아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징수하셔야지 돼요.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다고 부가가치세 징수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그 세금을 갖다가 탈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여기 공급가액, 세액,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배우시면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요거 두 가지만 정리 잘 해 놓으셔도 어지간한 문제는 틀리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과세사업자인 항공의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과세 표준도 용어를 먼저 잘 이해하고 계세요. 뭐 어렵지는 않지만 아까 과세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과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표준 어떤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죠? 어떤 금액에 10%를 적용하느냐는 얘기예요. 10% 적용하는 것은 표준은 공급가액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10%를 이렇게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표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출과 관련된 공급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부가세법에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가 빠를 테니까요. 과세표준은 각 세법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그러면은 매출 공급가액을 뜻하는 말이다. 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자, 그럼 과세표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과세표준을 한번 보자고요. 가번에 상품 외상 매출의 1,500만원 매출한 거죠. 부가세 부과될 거고, 그런데 매출 할인 100만원 차감 전이래요. 그럼 우리 매출할 때 부가세 징수할 때도 100만원은 차감하고 징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겠다? 1,400만 원이 되겠고 부가세는 얼마가 되겠어요? 140만 원이 매출 부가세가 되겠죠. 두 번째, 나에 보시게 되면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은 접대비에 해당되죠. 거래처 증정한 상품 100만 원, 시가는 200만 원, 매입 시 매입세 공제받다. 이거 왜 가르쳐 주냐면은 지금 우리가 매입할 때 세입 공제를 받은 그런 상품을 시가를 200만 원짜리로 지금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간주 공급일 경우에는 시가로 얘를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거래처에 증정했다 할지라도 재화가, 여기 상품은 재화잖아요. 그죠? 재화 공급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랬어요. 부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정했다 할지라도 부가세법에서는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린 간주공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지금 증정한 상품의 값이 얼마예요? 여기는 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뭐 세액은 굳이 쓸 필요 없고 과세표준만 물어봤으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 제공한 견본품, 50만 원이라는데 시가는 100만 원짜리를 광고 선전용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회사에 우리가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상 제공한 견본품은 우리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얘를 갖다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해당되는 거 다 설명이 끝났으니 과세 표준은 이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제가 매출의 공급가액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부가세법에서는 중요한 큰 줄거리가 제가 생각할 땐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불공사항 6가지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거하고 세 번째가 여기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은 말뜻은 무상,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내가 그 공급한 것의 시가 여기서는 아까 얼마라고 했었죠? 200만 원이라고 했죠? 시가 200만 원에 대해서 10%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간주공급, 그거는 판매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에 대해서 10% 부가세 납부하세요. 그게 바로 여기 간주공급의 뜻이에요. 이 간주공급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크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해당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처의 증정에 따랐죠. 여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래처에 증정했다고 하니 당연히 돈 받고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공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부가세법 입장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면 부가세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주는 건 너희 마음대로고 부가세법 상에서 대신 거기에 해당되는 시가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니까 2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가세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의
그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또 실무에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것은 실무에서 그만큼 자주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셔야지, 이론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대충 하시면 안 된다.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무에서도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실력이 될 테니까요. 또 업무 평가, 성과 평가 다 이런 걸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참고로 그냥 제가 해드리는 얘기예요. 또 공부하실 때 너무 이론상으로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간 쉬워져요. 사실상 금방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넘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론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무, 수행 문제, 실기 문제들이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